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금 토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지방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이제 간단하게 또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 유입되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이력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경영관리부서에서 15년 동안의 경력이 있는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정규직원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퇴사한 지 한 3, 4년? 4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뭐 다른 이렇게 전문가들보다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있었던 경영관리부서의 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 타이틀은 회사의 사직서를 함부로 제출하지 마셔라 라고 지금 달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재직 중이신 분들이나 퇴사하신 분들이나 모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이렇게 위험성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영상 주제로 삼았고요. 일단은 먼저 구독을 해주시는 이렇게 신규 구독자님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또 이렇게 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또 필요한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월급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더 유용하고 우리 생활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화이팅이 넘치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는 옆방에 지금 동료가 같이 이제 숙소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평창에 내려와 있는데요. 네. 일반 개인이 아주 좋은 노무사를 만나서 회사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들인데 우리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 작은 문제들을 노무사, 노무법인에서 해결해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실제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진짜 실전 경력자, 경험자, 전문가 저는 경영관리 부서의 장으로서 15년 경력이 있고요. 자, 그 회사에 사직서를 왜 제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모든 것은 이게 서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합의했다라는 그런 문서들이 100%거든요. 합의했다, 약속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내라는 어떤 문서들을 보면요.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뭐 처음에 뭐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도장 찍는 거, 그거 근로계약서 내용에 합의하냐라는 뜻으로 이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그 마음대로 100% 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받아본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보고도 근로조건 내용들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써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 말을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읽었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근로하는 조건이랑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 가서 경영관리부장에게 가서 내가 왜 계약 그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용 읽어보라고는 말은 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왜 제 근로 조건이랑 조금 다르게 써져 있는데 이거 뭐 수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얘기하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찍힐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고수십니다. 찍히는 게 맞고요. 자꾸 그렇게 와가지고 토를 달고 수정해달라고 하면 사장에게 그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눈치가 있으시면 좀 사회생활 하시기가 수월하셨을 테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는 틀린 것이 싫다. 다른 것이 싫다. 그러니까 내 근로조건 실제 내용이랑 지금 근로조건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것이 싫고 나는 무조건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기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충과 퇴사하시고 난 뒤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게 사직서입니다. 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고 다른 회사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 회사에서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고 아무런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냥 조금 더 높은 연봉, 조금 더 좋은 환경 아니면은 뭐 집 근처 여러 가지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직할 사유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내가 원했으니까 내가 아무런 티끌 없이 그냥 그만두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달라고 만약에 회사에서 요청할 때만 내주셔도 되고요. 회사에서 요청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뭐 스스로 이렇게 사직서 양식을 뽑아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요 자신의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회사에서 굳이 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이거 뭐 내가 원리원칙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내라고 했었는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 회사에서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굳이 양식을 뽑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막 결제를 막
격리부에 가가지고 굳이 맞고 회사 사장님께까지 맞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면은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요하지 않는 서류는 어차피 버리거든요.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5년이나 10년, 3년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 문서를 은행도 웬만하면은 5년까지만 갖고 있고 요즘에는 파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쇄를 해서 버리는데요. 회사에다가 굳이 약점 잡힐 수도 있는 서류를 굳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제출하는 것을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약점을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내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내셔도 됩니다. 그때는 아마 격리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유를 적어달라고. 그때는 사실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굳이 거기서 개인 사정으로 적어주세요라고 해도 개인 사정으로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애가 아닙니다. 애기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부에서 땡땡땡 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으로 적어주시면 돼요라고 해도 고지고대로 말을 듣고 그대로 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내셔도 되긴 하는데요.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네 글자기 때문에 금방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핑으로 그냥 쳐가지고 출력해서 도장 찍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자신의 생각을 좀 적으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적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내가 이렇게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회사를 항상 의심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본 전제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 경우 말고는 웬만하면 사직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해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직서를 달라고 해서 인질로 삼는 것인데요. 증거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회사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고 그걸로 거의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해 나갑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장들이 지원금이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주 업무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런 대금들이 밀리지 않고 하루하루마다 제대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름마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밀리는 곳은 장기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운영 상황들이 힘들어서 지원금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장들이 얘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거는 비밀이고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막 사장을 이렇게 이런저런 걸로 찌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쉬쉬하고요. 잘 굴러가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욱 어렵다고 일부러 쇼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직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그 외의 경우에 사직서를 회사에서 달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내지 마시고요. 내게 된다면 어떤 피해를 보시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게 아닌데 회사 경영관리부서에서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퇴사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시고 나왔다면 이제 부당한 일을 주주죽 겪게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는데요. 조사를 신청해서 따로 이제 조사받는 과정을 몇 달 거치셔야 되고요. 이게 회사랑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이런 사직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요거 없이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직서가 개인 사정으로 제출이 되었다면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사업주 쪽으로 좀 기울기를 거의 확실하게 사업주 쪽으로 승을 봐준다고 하거든요. 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이 그냥 말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적 증거가 있거나 녹취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당이고 당했거나 사장이 진짜 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가버려 뭐 이런 식의 녹취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진짜로 들어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판정이 여러분들 쪽으로 승이 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일단은 불리하잖아요. 누가 봐도 왜 그걸 써줍니까? 사실이 아닌데 바보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바보처럼이라고 저는 하는 분들 입장에 저는 서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회사 다니면 갑이 사장이기 때문에 을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처지에서는 퇴직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질극을 벌여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금 막 쌓여 있는데 중간 정산 제도도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금을 1년 1년마다 이렇게 정산을 해줬었던 것을 지금은 쌓아놓고 이제 막 한꺼번에 나가면 그 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을 떼먹어요. 이제는 퇴직금을 이 사람이 재직 중일 때는 안 주면 나가버리니까 그때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퇴직금을 줘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갔다면 지금은 퇴직금이 몇 년씩 쌓여있다가 그렇게 퇴사해버리면 그 직원 걸 아예 안 줘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퇴직금을 안 주고 실업급여도 안 주면 정말 그 사장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횡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직서를 내달란다고 그렇게 덜렁 내주고 오는 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노무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직원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노무사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노무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직원분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 경영관리 부서에 있으면서 그 회사 내부에 있으면서 같이 15년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직원이고요. 저도 회사 생활을 그 직원과 같이 똑같이 15년 이상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사분들이 회사를 15년 동안 다니고 나서 노무사 자격증을 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냥 회사 생활 없이 그냥 노무사 자격증 따가지고 노무사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소소한 고충을 그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회사 다닌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따져보고 노무사도 고르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다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의. 이건 악덕 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좋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보다 나쁜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좋은 분들은 소수입니다. 뭐 50%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반도 안 될 겁니다. 6대 4로 봐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퍼센테이지를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좋으신 사장님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장은 땡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게 하고 싶고, 왜냐면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업급여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이 두 번째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실업급여 해줘봤자 사장이 불이익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제가 찍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파헤쳐 드릴 생각이고요. 실업급여를 지원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 사장 돈으로 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 사장이 말을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장이 자기 돈으로 그 실업급여를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 직원으로서 살기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지 정말 체감을 합니다. 일단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가겠고요. 일단은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들 웬만하면 내지 마셔라. 그리고 사직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회사에서 내달라고 하는 서류가 아닌 이상 내지 마셔라.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실 때만 사직서를 제출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어가겠습니다.